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를 딱 꼬집으라 그러면요. 단연 미국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 이것을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썸네일에서 이제 보여드린 그 FAF4, 퍼크라운드, 파인드 아웃, 내가 간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까불면 돼진다 이거지만, 자, 이거를 왜 이제 우리가 언급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걸 이재명인들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예측 불가의 시대다. 마두로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한다면 합니다. 과거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도 그런 식으로 체포해 갔고요. 마두로가 이제 두 번째인 셈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직접 미국이 어떤 특정한 정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나가 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여기는 SBS 뉴스인데요. 이란 국영TV가 갑자기 멈추더니 트럼프가 함께한다. 무슨 일? 이런 어떤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나갔습니다. 다만 여기 유튜브 영상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유튜브가 아니고 SBS 뉴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란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슬람 정권에 맞선 이란 국민들의 투쟁에 있어 그들 곁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돌연 이런 뉴스가 나간 겁니다. 이걸 보고 이상하다. 국영TV가 미쳤나? 이란 국영TV 해킹됐나? 돌연 현재 반정부 혹은 반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 돌연 신정체제를 비난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또 계속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 우파, 그리고 마가,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친 트럼프 쪽 이제 인사들인데요. 더 제너럴이라고 하는 이제 뉴스 채널에서 또 이런 걸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후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마두로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은 바이든의 승리를 가짜로 이제 규정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데요. 그것만큼은 반드시 밝히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밝혀질 것들이 많습니다. 소위 카르텔인데요.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마트 매틱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데가 한국이라기보다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카르텔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초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AUF이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이런 연결고리도 있다면은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당시 이제 스카이데일리 99에서 보도했던 그거 자체가 지금 마무리가 안 지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많은 자료가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 그런 것들이 착착 어떤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인물이죠. 아까 거기는 이제 매체지만 여기는 이제 개인인데요. 에릭 도어티라고요. 자, 세상에 2020년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구금된 지금 그의 변호사들이 베네수엘라 선거 소프트웨어와 결과 조작 연루에 대해 몇 가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도 사실 알려져 있었어요. 다만 유력한 국가기관에서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 뿐이죠. 이제 그것을 드디어 미국에서 지금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개인이나 뭐 어떤 단체에서 비정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정부 기관에서 그걸 어떤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하고는 천장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또 메시지가 떴는데 이건 자, 영어는 일단 지나갑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번역해 놓은 게 이건데요. 자, FBI는 2020년 대선이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라고 있죠. 이것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AF 어디입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AF 국제 이제 선거 이제 유관기관이죠. AF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제 선거 사기 카르텔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카르텔은 민주당과 결탁했고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전액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국제 선거 사기 카르텔은 가짜 신분증, 가짜 투표용지, 원격 접속 서버 및 단말기를 제작 및 배포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선거 결과도 조작하고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동일한 기법은 선거 조작, 선전활동, 폭동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국가의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사용되는 청사진이며 결국 배후에 중국을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자, 캐나다, 한국, 브라질, 호주, 이라크 등 100여 개 국가 연관되어 있고 USAID, AUF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파텔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세력들이 2020년 선거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제 바이든이 승리한 그것을 트럼프는 반드시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 뽑히듯 뽑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뭐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큰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은 다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마두로를 체포했잖아요. 압송해 갔습니다. 재판에 이제 회부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대 정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두로의 측근인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드리게스에게. 그러면서 그 로드리게스의 정적이 되는 마두로의 정적이기도 하죠. 마차도에게는 특별한 역할을 주지 않고 있거든.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백악관에서 또 따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마차도는 자기가 받았던 그 노벨상 그 메달까지 선물을 했습니다. 진짜를 선물했다라고 하더라고. 모조품이 아닌. 둘 사이에는 무슨 뭔가 묻기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요, 미국은 부정선거 이슈 하나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 그 밖에 다른 이슈들, 마약도 있고 이민 문제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경우에는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야. 이것도 석유가. 원래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 국가이기도 한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 그 정유업체들이 다 그거 개발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한때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러니까 그 유전의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채굴하고 뭐 그 밖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미국 기업들에게 있었거든요. 정유업체들에게. 그 업체들을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부 국유화 선언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을 다 그냥 추방시켜버렸다고. 그걸 풀지 못하고 뭐 20년 가까이 온 거죠. 그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차도로 정권을 못 넘기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 조직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악력이랄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드리게스에게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주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미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했는데 로드리게스가 놀랍게도 거기에 지금 예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요 친미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리게스가.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미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드디어 어떤 조치를 한다. 그 조치 중에는요, 자유 뭐 총선거 뭐 그리고 뭐 대선 이런 걸 다시 치르겠죠. 그게 시점은 아마 한 1년 뒤쯤 아닐까 싶습니다. 한 1년 정도 어떤 그런 말미를 주고 지금 정부를 과도 정부로 이제 규정하고 그쪽에 이제 마두로가 이제 유고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그 기간을 주는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의 국익이라든가 미국의 입장 그런 것을 완전히 관철시킨다. 그 후에 부정선거도 덜춘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린다. 마두로가 그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특급 기밀 같은 것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 그런 또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운 선거는 있다. 그렇게 되면 마차도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그 마차도 정부에서 모든 것을 또 남아있는 모든 의혹을 다 사사지 밝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다소 베네수엘라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처럼 마두로는 잡아갔지만 바로 뭐 한 방에 원큐에 다 이렇게 그 카르텔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지금 단계를 밟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어떠냐?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아무튼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다, 찔린다, 겁난다, 두렵다 이런 것을 공포심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큰 거 한 방이라 그러는데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 좋은 조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반응인데요. 재판 과정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한덕수 징역 23년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되지만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받았대요. 노태우 대통령은 징역 20년인가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세게 때린 거야.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완전 뭐 벼랑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변호인단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씩씩합니다. 전혀 뭐 이렇게 기죽었다 그런 것도 없고 뭔가 노리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만 시간이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도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아. 이분은 그린랜드다, 뭐 이란이다, 뭐 그밖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나라하고 또 뭐 협상도 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도죠.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게 희망의 시간, 희망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